감동의 항해 시작합니다. 저는 데이비드 호크입니다. 58세. 전직 CIA 분석관 출신 국제범죄 전문가죠. 20년 동안 저는 세계 곳곳의 어둠을 봤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3번 돌려봤습니다. 납치, 인질, 고문, 실종.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잔혹함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격받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더 이상 놀라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틀렸습니다. 방콕 The World 호텔 방은 새벽 2시 13분 벽시계 초침만이 고요를 찍고 있었습니다. 똑딱 석크독 닥 그때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오랜 동료에게서 온 메시지 하나. 이거 봐라. 어쌈 심각하다. 끈 링크를 눌렀습니다. 스트라이킨 그 영상이 로딩됐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3번 돌려봤습니다. 첫 번째 믿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녹슨 쇠창살이 보였습니다. 그 뒤로 그림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손이 보였습니다. 스프링으로 피 묻은 손, 창살을 움켜쥔 떨리는 손,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속이 긁히는 소리, certain 낮은 신음소리, 트레나 와시나우처니 그리고 절규,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한국인입니다. 23초. 단 23초 동안 제 심장은 8번 뛰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화면 속 그 청년의 눈동자, 그 안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희망도 미래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CIA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납치 현장, 인질 영상, 고문 증거, 수백 건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과거형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방콕 호텔 방은 조용했습니다. 도시의 소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심장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콩콩콩.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태국, 마마케, 미얀마, 캄보디아, 실종자 데이터베이스, 범죄 조직 네트워크, 국제 인신매매 루트. 하나씩 점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패턴. 메이셔슈. 지난 6개월간 동남아시아에서 사라진 젊은이들. 한국인, 일본인, 대만인. 모두 같은 경로였습니다. 모두로 같은 미끼였습니다. 고수익 일자리, 해외 취업 기회, 미시아 보증. 그리고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붉은 점들이 하나의 도시로 모였습니다. 푸놈펜, 캄보디아의 심장부, 그리고 지금은 지옥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스리 범인은 명확했습니다. 중국계 폭력 조직. 그들은 유혹했고 감금했고 착취했습니다. 거부하면 폭행, 저항하면 고문, 도망치면 사라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방콕의 불빛이 강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 아래 어둠이 있었습니다. 깊고 검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 23초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한국인입니다. 그 목소리, 흔해 그 절규, 그 눈빛, 나, 월슬.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실종이 아니다. 이건 납치다. 이건 전쟁이다. 그리고 세상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유엔은 조사 중이라 말했습니다. 현지 정부는 확인 중이라 답했습니다. 각국 대사관은 파악 중이라 발표했습니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납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벽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새벽 3시 42분, 47시간 21분 남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튜얼스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뉴스 알림 하나. 저는 화면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실은 숨이 멎었습니다. 한국 정부, 캄보디아 특수 대응팀 긴급 파견. 에덴하우르, 단 한 문장. 하지만 그 한 줄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전율이었습니다. 세상이 침묵할 때, 각국이 망설일 때, 유엔이 회의할 때,
단 한 나라가 움직였습니다. 이 시에드 프레이트 한국.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시작됐다. 48시간 카운트다운.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노트북 화면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발표문을 10번도 넘게 읽었습니다. 국민 보호는 국가의 최우선 책무다.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을 되찾겠다. 저는 CIA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수백 건의 외교 문서를 봤습니다. 수천 개의 정부 발표를 읽었습니다. Free의 대부분 무시는 수공인청매스입니다. 말뿐이었습니다. 시간 끌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문장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습니다. 이건 선언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이건 발표가 아니라 각서였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 인사 명단을 열었습니다. 그남 김재훈 차관 54세, 전직 특수부대 출신, 박성주 본부장 48세, 국정원 대테러 작전 총괄, 그리고 12명의 특수대응팀. 저는 그들의 이력을 하나씩 훑었습니다. 경력, 전문 분야, 작전 기록.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외교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작전팀이었습니다. 아시트너니 데르소 화명원어스 잉이엔이라 셔미나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국은 협상하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구출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창밖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방콕의 새벽,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른 도시를 보고 있었습니다. 푸놈펜.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맨시 위성 이미지를 열었습니다. 건물 하나하나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찾았습니다. 외곽 지역, 프레인더트 낡은 공장 건물 3동, 높은 담장, 경비 초소. 교샵, 시고위 그곳이었습니다. 저는 과거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석 달 전 이 건물은 비어 있었습니다. 2달 전 차량 통행이 증가했습니다. 한 달 전 야간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패턴이 명확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감금 추정 인원 최소 20명, 경비 인원 6명에서 8명, 무장 수준 중급, 탈출 난이도상.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구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작전이었습니다.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료 기자의 메시지였습니다. 한국팀 푸놈펜 도착. 나나시르식 공항기이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고동쳤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수많은 작전을 봤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세샤킨, 세계 최강의 특수부대들. 하지만 이렇게 빠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48시간 카운트다운, 이제 36시간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시원하게 샤워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저도 가야 했습니다. 푸놈펜으로.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역사였습니다. 제가 목격해야 할 역사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 저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한국 언론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특수팀 긴급 파견, 48시간 작전 돌입, 국민 구출 총력전. 하지만 국제 언론은 조용했습니다. CNN, BBC, 로이터. 누구도 이 뉴스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후키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려 하는지. 택시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티켓을 끊었습니다. 방콕발 푸놈펜행 오전 11시 30분. 탑승구로 걸어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빠를까? 다른 나라들은 왜 이렇게 느릴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게 국민은 숫자였습니다. 통계였습니다. 보고서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게 국민은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그 23초 영상. 녹슨 창살 뒤에 청년 큐너르라는. 저는 한국인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자기 나라가 온다는 걸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히스퍼심 48시간, 이제 34시간 남았습니다. 비헤스키크르와 힌울러로 오셨습니다. 약간 흔히 방콕이 멀어졌습니다. 푸놈펜이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다음 24시간 안에 오늘 세상은 한국을 보게 될 겁니다. 그 국가가 무엇인지, 약속이 무엇인지, 국민이 무엇인지 저는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구름 위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콘데르드 그리고 모난도 원 영어셔블 이어세마니시드 와인슈틴이 시작이다.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폭풍. 그 이름은 한국이었습니다. 푸놈펜은 공항. 오후 1시 45분 저는 도착 게이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습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태양이 자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공항 밖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마이크, 플래시, 수십 명의 기자들이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쪽으로 걸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한국 특수대응팀. 검은 정장, 선글라스, 굳은 표정. 그들은 침묵 속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 김재훈 차관이 있었습니다. 50대 중반. 하지만 그의 걸음은 군인이었습니다. 뒤를 따르는 박성주 본부장. 40대 후반. 겟나이티. 그의 눈빛은 칼날이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팀원들. 저는 그들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외교 사절단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전투부대였습니다.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차관님, 협상 계획이 있습니까? 구출 작전입니까? 언제 국민들을 데려오십니까? 김재훈 차관이 멈춰 섰습니다. 공항의 소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그를 향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협상하러 온 게 아닙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무거웠습니다. 국민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 순간 공항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미친 듯이 눌렸습니다. 기자들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더 이상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기 중인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SUV 4대, 포토암. 문이 열렸습니다. 그들이 탑승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수많은 특수부대를 봤습니다. 미국 네이비실, 영국 SAS, 이스라엘 모사드. 하지만 이렇게 확신에 찬 팀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의 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슈리셀,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저는 주소를 건넸습니다. 한국 대사관 근처 호텔.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푸놈펜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거리는 혼잡했습니다. 오토바이 툭툭 차량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슈어네타로비스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마이네이암 한국 언론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김재훈 차관, 푸놈펜 도착, 협상 아닌 구출 선언, 국민을 데리러 왔다. 더미치니어 원 탄핵 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믿습니다. 제발 무사히. 이게 나라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수많은 인질 사건을 봤습니다. 정부는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현어리 그 말을 아꼈습니다. 약속을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선언했습니다. 그이들은 공개적으로 전 세계 앞에서 국민을 데리러 왔다. 이건 엄청난 압박이었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택시가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체크인을 했습니다. 한의원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푸놈펜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낮은 건물들, 복잡한 거리, 흐르는 메콩강,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 지옥이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 안, 녹슨 창살 뒤 그곳에 사람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셔넌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윤린로 위성 지도를 띄웠습니다. 외곽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그 공장 건물 나는 낮에도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차량이 2대 주차돼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한국팀도 이 정보를 알고 있을까요?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아니, 확실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일까요?
잠입인가? 네, 협박인가? 아니면 전면전인가?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20분, 48시간 카운트다운. 이제 31시간 남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지리 연락책의 메시지였습니다. 한국팀 움직인다. 흔키 캄보디아 경찰청 방문.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Free Nurser 등 경찰청 공식 경로였습니다. 에하스나인 이 정보 공유 협조 요청.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경고였습니다. 한국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왔다. 은행, 은퇴인, 우리는 움직인다. 방해하지 마라. 저는 카메라를 챙겼습니다. 스슨 맥더하라와 마셔리바니 방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펜슈르나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청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거리를 달리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 그저 널 언제 움직일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God, 아주 곧.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논펜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조레누암, 조용한 폭풍, 보이지 않는 폭풍. 하지만 모든 걸 바꿀 폭풍.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아 준비해라. 한국이 서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는. 캄보디아 경찰청 오후 4시 5분. 저는 건물 맞은편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 아이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청 정문, 검은색 SUV 4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팀이었습니다. 시나 그들은 1시간째 안에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정보 공유인가? 협조 요청인가? 아니면 압박인가?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현지 정보원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한국팀 감금 장소 특정 완료. 외곽 공장지대 인질 12명 확인.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12명. 서버튼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위치를 민원을 내게의 마음 하나는 모든 것을. 다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경비 6명. 그래 무장 약함. 한국팀 작전 시간 설정 중. 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정보 수집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작전 준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찰청 정문이 열렸습니다. 한국팀이 나왔습니다. 임재훈 차관이 맨 앞에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박성주 본부장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니 어르셔미라 트마크네트 크링낙신트 탑승했습니다.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저 차들 따라가 주세요. 운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한국팀 차량을 따라 거리를 달렸습니다. 5분, 10분, 15분. 차량은 시내를 벗어났습니다.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샤브리오, 저는 긴장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20분 후 차량이 멈췄습니다. 낡은 창고 건물 앞이었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말했습니다. 이게리 셔머서리에스 셔위리트 멈춰주세요. 택시가 멈췄습니다. 저는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흔나픈 내렸습니다. 100m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한국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건물 주변을 돌았습니다.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각도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사전 답사였습니다. 작전 지역 확인이었습니다. 박성주 본부장이 무정의를 들었습니다. 뭔가를 지시했습니다. 팀원 2명이 건물 뒤로 사라졌습니다. 다른 2명이 측면으로 이동했습니다. 10분 후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본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작전을, 구출을, 전쟁을. 저는 다시 택시를 잡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6시 30분 고마시르 커널 포레스 스민틴 했는데 노트북을 통이어 열었습니다.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선아디 슈버 시린 언디에 테니샤. 아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몰랐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타자를 쳤습니다. 한국 특수 대응팀 작전 지역 사전 답사 완료. 목표 지점 외곽 공장 건물. 추정 인질 12명. 작전 시간 미정. 하지만 이 비아리칸의 임박 신호나 저는 그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7시 48시간 카운트다운. 이제 27시간 남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보원의 메시지였습니다. 한국팀 대사관 복귀. 회의 중. 아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놈펜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작전은 밤에 시작될 거라는 걸. 어둠 속에서 크레노바 침묵 속에서 세상이 잠든 사이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수많은 작전을 봤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하체냐 하면 이런 그들은 이제 선언하였으니까요. 국민을 데리러 왔다. 전 세계 앞에서 저는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8시, 9시, 10시, 밤이 깊어졌습니다. 인하놈 11시, 아큐드터리본 우처스마입니다. 정보원의 긴급 메시지였습니다. 스르디프르님, 한국팀 출발. 목적지 불명.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시작됐습니다. 저는 옷을 걸쳤습니다. 카메라를 챙겼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난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외곽 공장 지대로 가주세요. 운전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밤에는 위험합니다.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를 내밀었습니다. 가주세요. 운전사가 돈을 받았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났습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면 20분 후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공장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운전사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판내는 내처는 내리였습니다. 시와이스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하스키 침묵 속으로 샤르드웨이 먼 엔초메던스 100m 앞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시리움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3시 15분 저는 어둠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폐건물 뒤 콘크리트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습니다. 100m 앞 목표 건물이 있었습니다. 빛나만한 낡은 공장, 높은 담장, 프니나마스, 녹슨 철문, 그리고 그 안에 12명의 한국인이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줌을 당겼습니다. 한국팀이 보였습니다. 검은 옷, 아난은어, 야간 투시경, 소음기 장착된 권총.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동상처럼 멈춰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내일이요? 답은 곧 왔습니다. 스시 19분 50코 공장 지역에 불빛이 꺼졌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조명이 동시에 정전 낸이어는 와서는 아니 저는 깨달았습니다. 프리디키나도를 한국팀이 만든 거였습니다. 어둠을 3시 20분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소리 없이 그림자처럼 베네시아 담장을 넘었습니다. 철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잠금 장치가 풀렸습니다. 와이 사드와 누간가 산월과요 에디름 내부 협력자인가 아니면 해킹인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코나도의 한국팀이 시대만은 많이 진입해서 싸움이라 이어 선명히 밑으로 들어오고 나서입니다. 나머지 6명이 외곽을 장악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수많은 작전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용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총성이 없었습니다.
폭발음이 없었습니다. 비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있었습니다. 무거운 침묵, 긴장된 침묵, 폭풍 직전의 침묵. 5분이 흘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10분, 러시아와 10분.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15분, 크티펀, 내인 그때였습니다. 건물 안에서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손전등이었습니다. 시잉유, 외곽에 있던 팀원들이 움직였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0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날 한국 팀이 아니었습니다. 민간인이었습니다.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큰이 아저씨의 얼굴이 이모여머시너스미다는이라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헤드는 텅 비어와서 펑퍼 있었어.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국 팀이 그들을 호위했습니다. 차량으로 안내했놈. 히셔미라슨. 1명, 2명, 해내는 3명. 저는 세고 있었습니다. 예슬 결미 명만 11명, 12명. 저는 전원이었습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23분 후 모든 인질이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한국 팀이 마지막으로 건물을 확인했습니다. 나왔습니다. 해닌 문을 닫았습니다.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조용히 피된 빠르게 흰 위치룸을 어둠 속으로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23분. 단 13분 만에 한국은 12명을 구출했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CIA에서 일했습니다. 수많은 구출 작전을 봤습니다. 미국에, 영국에, 메릴랜드, 이스라엘에. 하지만 이런 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계획, 실행, 그러나의 요리, 결과, 시인하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수천 개의 별, 하나남,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왜 울고 있는 걸까요? 저는 몰랐습니다. 감동인가? 너나시스 본 놀라움인가? 아니면 부끄러움인가? 20년 동안 저는 믿었습니다. 국가는 힘이라고, 군사력이 전부라고. 하지만 한국은 보여줬습니다. 진짜 힘은 무기가 아니라는 걸. 진짜 힘은 신념이라는 걸. 국민을 향한 약속, 그걸 지키는 의지. 그게 진짜 힘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로 돌아갔습니다. 운전사가 물었습니다. 뭘 보셨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기적을 봤다고요. 역사를 봤다고요. 국가의 진짜 모습을 봤다고요. 저는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호텔로 가주세요. 트나르 시네만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4시. 거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곧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오늘 밤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푸른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사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23분의 기적.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오늘 본 것들, 느낀 것들, 두뇌어 깨달은 것들, 멈출 모든 걸 적었습니다. 해는 아침을 해가 떠올랐습니다. 푸놈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세상은 오늘 국가가 무엇인지 배웠다. 엔터를 눌렀습니다. 이 박사를 기사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기사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고. 국가는 깃발이 아니라는 걸. 국가는 약속이라는 걸. 그리고 한국은 그 약속을 지켰다는 걸. 오전 8시.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호텔 방 안. 노트북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제 기사가 올라간 지 3시간.
조회수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10만, 20만, 50만. 댓글이 실시간으로 쏟아졌습니다. 이건 진짠가요? 믿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저는 다른 언론사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CNN, BBC, 로이터머, 이브음 모두가 속보를 띄웠습니다. 한국 새벽 작전으로 12명 전원 구출, 23분 만에 완료된 완벽한 작전.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었다.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푸놈펜의 아침, 거리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아직 몰랐습니다. 지난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후오네커너스하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자네 기사가 난리 났네. 목소리가 흥분돼 있었습니다. 계속 취재하게. 이건 특종이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이스크림 뉴스아기거스런 미터 전화를 니은가능했습니다.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흔히들 프리트 한국 언론을 검색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특수팀 완벽한 작전 성공, 국민 12명 전원 생還, 23분이 기적. 그리고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인천공항 구출된 국민들이 도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한국팀이 먼저 나왔습니다. 김재훈 차관, 박성주 본부장, 그리고 그 뒤로 구출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휠체어, 실세이운, 목발, 이태, 붕대, 크로신 오. 그들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공항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울고 있는 걸까요? 저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미국인입니다. 하지만 울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한 청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오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 저는 알았습니다. 그 23초 영상 속 청년이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한국인입니다. 그가 외쳤던 그 청년, 이제 그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살아서?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세계 언론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새로운 구출 작전의 기준 제시, 23분이 완벽한 실행, 국민 보호의 새로운 모델, 그리고 각국 정부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한국의 성공적인 작전을 축하한다. 영국 외무부 국민 보호의 모범 사례다. 일본 정부 한국의 신속한 대응에 경의를 표한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봤습니다. 했는데 강대국들이 군사력을 자랑하는 나라들이 하지만 그들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을 이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이 마이크, 웬퍼 플래시. 저도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전 10시 김재훈 차관이 나왔습니다. 크레니오 기다음에겐 였습니다. 그가 단상에 섰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안도, 자부심, 그리고 책임감. 마이크만 포르노선 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어젯밤 우리는 국민 12명을 구출했습니다. 하니나로링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하지만 확고했습니다. 23분이 걸렸습니다.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었습니다. 이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난미놈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다른 나라와 협력했습니까? 다음 계획은 무엇입니까? 김재훈 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우리는 협상하지 않았습니다. 심목. 우리는 협력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심목. 우리는 그냥 갔습니다. 그 순간 이켄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남을 탓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냥 하는 나라. 차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캄보디아에는 더 많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한국인만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국민들도 갇혀 있습니다.
그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다음 목표는 시아누크빌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시아누크빌, 캄보디아 최대 범죄 조직 봉어지. 경비 인원 2배, 무장 수준 3배, 위험도 5배. 하지만 한국은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간다. 각시나 끝났습니다. 차관이 단상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믿었습니다. 국가는 신중해야 한다고, 계산해야 한다고, 에케이크 위힘을 위로해야한다고. 하지만 한국은 보여줬습니다. 진짜 용기는 무모함이 아니라는 걸, 진짜 용기는 책임감이라는 걸. 국민을 위해, 정의를 위해, 니유를 위해 멈추지 않는 것. 그게 진짜 용기였습니다. 오케이? 저는 대사관을 나왔습니다. 푸놈펜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시아누크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세상아, 계속 나 지켜봐라. 하메나는 서나 한국은 멈추지 않는다. 사브리아, 시그훔. 저는 서울에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을 거쳐 도심으로 들어와 광화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았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태극기, 아니드람, 호네들 기업 현수막, 풍선, 아퍼킨 영웅들을 환영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감사만 합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수많은 나라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국민이 정부를 환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국민이 국민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구출된 사람들, 그들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들을 영웅처럼 맞이했습니다.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 포기하지 않은 것만으로.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기자단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브리핑룸. 대통령이 직접 나왔습니다. 단상에 섰습니다. 표정은 엄숙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런데 앞에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우리는 12명의 국민을 되찾았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대통령이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동남아시아에는 아직도 수백 명이 갇혀 있습니다. 한국인만이 아닙니다.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수많은 나라의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침묵.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울 이제 대한민국은 제안합니다. 서울 선언.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국민 보호는 국경을 넘어선 연대의 사명입니다. 이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대한민국은 동남아시아 각국과 함께 피해자 구출을 위한 공동 대응팀을 구성할 것입니다. 정보 공유, 작전 협력, 회의, 자원 지원. 우리는 함께 움직일 것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크로네노와르는 이 떨리는 손으로. 이거는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외교 혁명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평화는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걸, 누군가 싸웠기 때문이라는 걸, 누군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저녁. 그립은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세계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 서울 선언에 동참한다. 카나다나 베트남 인원 총식연합 한국과 함께할 것이다. 태국 외무부 공동 대응팀 구성을 환영한다. 하나씩 하나씩. 전에는 각국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중국 외교부 성명. 한국의 일방적 행동을 우려한다. 주권 침해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중국, 그들은 불편했을 겁니다. 왜냐, 샤멘이언. 범죄 조직 대부분이 중국계였으니까요. 한국이 움직이면 그들의 네트워크가 무너지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인천공항. 저는 다시 캄보디아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시아누케오빌. 프리나르스 한국의 두 번째 목표. 고노아피 비행기리 안에서 버셔는 이상 시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이제 시작이라는 걸 천유는 착륙했습니다. 시아누크빌 공항 습한 공기. 가만히는 버셔는 요새원으로 말하셔 들어am 셔린 하버ን거리 이게 시험하는 길이. 드런리저 이와신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항구 근처 호텔로 가주세요. 더맨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도시를 지나갔습니다. 화려한 카지노, 높은 빌딩, 북적이는 거리. 하지만 이 아름다움 뒤에 어둠이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했습니다.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 내 이어는 하얀 바다. 알카루프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 지옥이 있다는 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현지 정보원이었습니다. 야이케리야 한국팀 도착했습니다. 나 지금 회의 중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위치를 알려주세요. 항구 근처 창고 지역입니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헨리워니 감사합니다. 은천하나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카메라. 너희 노트리룸 픽시드롬nem 손전등 밖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시아누크빌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밤 슬슬을 끄는 또 다른 폭풍이 올 거라는 걸. 택시를 탔습니다. 항구로 가주세요. 운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발했습니다. 키우에드 커리 파소서서 세럼 엔더 어둠이 깔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떠올랐습니다. 에서 하나 본 수천 개의 별. 그 아래 어딘가에서 한국팀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니핸들 조용히 스마트셔츠 확실하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후원한다. 세상은 또 배우게 될 거다. 국가가 무엇인지, 용기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택시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내렸습니다.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이는 쇠사슬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멀리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이었습니다. 그날이 처리스에서 저는 점을 죽였습니다. 두 번째 작전 시작됐습니다. 세상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역사는 오늘 밤 다시 쓰일 거라고. 석 달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미르 낯선 소스티 테리어였습니다. 광화문 거리는 하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코트 깃을 세우고 걸었습니다. 시리어 지난 석 달 시아누크빌 작전, 방콕 작전, 마닐라 작전.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총 67명, 17개의 국가의 국민들 모두 구출됐습니다.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세상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배웠습니다. 저는 한 건물 앞에 섰습니다. 국제회의장. 오늘 이곳에서 서울선언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23개국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저도 들어갔습니다. 기자석에 앉았습니다. 회의장은 장엄했습니다. 각국 국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중앙에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서명식이 시작됐습니다. 호넨디어 한국 대통령이 먼저 서명했습니다. 그 뒤로 필리핀 대통령, 베트남 총리, 네이어 태국 총리,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하나씩 그르나스머 하나씩 더마선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악수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떠올렸습니다. 석 달 전 방콕 호텔 방에서 본 그 23초 영상. 녹슨 창살, 절규하는 청년,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한국인입니다. 그 목소리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서명식이 끝났습니다. 대표들이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크나칸톤
셔터를 눌렀습니다. 이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저녁, 저는 남산에 올랐습니다. 서울타워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강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에스퍼나스 rum다 워너 삼시마. 저는 난간에 기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희나남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자네 연재 기사가 퓰리처 후보에 올랐네. 저는 웃었습니다. 후이 이완신 고마신 놈맨. 아니 고마운 건 나야. 좋은 기사였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갸츠니컴 별이 보였습니다. 선명하게 웨이나노아 저는 널샤맹간 게스어마미 에서 20년 동안 저는 CIA에서 일했습니다. 국력은 군사력이라고 믿었습니다. 힘은 무기에서 나온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진짜 힘은 신념이라는 걸, 진짜 국력은 국민을 향한 약속이라는 걸. 한국은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폭탄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꿨습니다. 67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23개국이 손을 잡게 했습니다.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K-레스큐 독트린, 이제 세계는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식을, 한국의 신념을, 한국의 약속을. 저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세마의 생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지켜버린 유레인에드는 인체미셔와 인용마니 구출된 생명, 희망을 되찾은 생명.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울고 있는 걸까요? 그 남은 시어나 감동인가? 자부심인가? 아니, 부끄러움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힘을 믿었습니다. 무기를 나눌 시어람 그랬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보여줬습니다. 진짜 힘은 사랑이라는 걸. 국민을 향한 사랑, 인류를 향한 사랑, 정의를 향한 사랑.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한국에게인가? 구출된 사람들에게인가? 아니면 이 순간을 목격하게 해준 운명에게인가?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손을 펼쳤습니다. 눈송이가 손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곧 녹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20년 동안 던진 질문. 이제 답을 알았습니다. 국가는 깃발이 아닙니다. 그러나이지 국가는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국가는 군대가 아닙니다. 국가는 약속입니다. 국민을 향한 약속, 그리고 한국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남산을 내려왔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시애니드 연인들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메이트는 이 평화가 테메림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누군가 지켰기 때문이라는 걸. 저는 나라스 아남이십니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스드 아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세상에 보여준 약속의 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달렸습니다. 그땐 지난 석 달의 기록, 목격한 기적들, 배운 교훈들, 줄 모든 걸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저는 데이비드 호크입니다. CIA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국력은 무력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 믿음을 뒤집었습니다. 그들은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신념이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사랑이었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이제 저는 압니다. 국가는 깃발이 아닙니다. 국가는 국민을 향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 인류는 새로운 교과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엔터를 눌렀습니다. TV라인 기사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Could be yours, 레션, 희망처럼, 시어네끼리는 영. 그 약속처럼 저는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